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2월 26일이고요. 자, 오늘은 구독자분 중 한 분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에 대한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는 확실히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또 돌파 매매 또한 돌파하는 순간에 뭐 시장가 매매를 통해서 돌파를 따라붙는 매매가 있고요. 돌파 이후에 라인을 잡아서 지지 매매를 하는 뭐 돌파 이후 지지 매매하는 방법도 있고 또 돌파 이후에 소폭 조정 구간에서 매매하는 이 조정 구간 매매도 있고 조정 구간에 매매하는 내용과 또 눌림목에 대한 부분을 뭐 큰 차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종목을 보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플렉스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고점 자리를 뚫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은 돌파 매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돌파 매매 오리지널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내용을 공유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신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위쪽 구간에서의 일정한 박스 구간을 좀 짧게 만드는 기간이 있었죠. 자, 이런 구간. 자, 이 구간에서 이 고점 자리, 몸통 시가 자리죠. 자, 제가 이제 선을 그어서 좀 표시를 해놨는데 이 자리가 17,450원 자리입니다. 자, 이 자리가 일단은 이 뚫기 전에 이 봉이 출현하기 전에 일정하게 저항을 받던 저항 라인이겠죠. 박스권의 고점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터플렉스가 이날 돌파를 할 때 이 분봉상의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을 분봉상으로도 돌파가 나왔겠죠. 자, 요 자리를 분봉상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이날이 2월 22일이니까 2월 22일 날, 요 날입니다. 이제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자, 아침서부터 이렇게 강하게 한 차례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이 박스권의 고점 저항 자리가 17,450원이었습니다. 자, 그 자리를 제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 자리에다가 선을 일단 한번 그어보고, 17,450원짜리. 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면은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아침서부터 강하게 저항 자리를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캔들이 만들어졌죠. 지금 이거는 3분봉입니다. 자, 3분봉상 돌파가 나올 때 돌파하는 순간에 시장가로 따라붙어서 돌파 매매 대응을 하는 것도 돌파 매매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3분봉 캔들 하나 돌파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다음 봉에서 이렇게 살짝 조정 줄 때 매수하는 거를 돌파 후 조정 구간 매수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이제 슈팅 구간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매매 대응도 돌파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돌파 이후 위쪽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준 이후에 다시 떨어질 때 요 17,450원짜리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갖는 매매가 지지저항 라인 매매, 지지 매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 대응하는 거는 뭡니까? 돌파 매매가 되는 거예요. 돌파할 때 쫓아붙든 아니면 돌파 이후에 살짝 조정해서 잡든 이거는 돌파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봉상의 일정한 지지저항 라인이라는 이 설정 구간, 저항 라인이라는 설정 구간을 강하게 분봉상 돌파가 일어나는 구간에서 매매 대응을 하는 방법이 돌파 매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특징이 뭐냐면 지지저항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 요런 횡보하던 일정한 박스권의 고점 라인을 돌파를 할 때 매매 대응을 하는 것을 돌파 매매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봉상의 돌파만 있지는 않겠죠. 분봉상으로도 돌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일봉상에 꼭 지지저항 라인이 있지 않더라도. 자, 제가 최근에 또 매매했던 HMM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HMM 같은 경우 굉장히 최근에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종목이죠. 제가 이제 이날 좀 매매를 했었고, 이날 처음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을 했었고요. 자, 이날 움직임을 볼 때,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을 잡을 만한 구간이 사실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의 지지저항 라인을 잡아서 돌파 매매 대응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어디서 대응을 했느냐? 자, 이날이 2월 17일이니까요. 2월 17일로 좀 가서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날입니다. 자, 이날 움직임을 보면 저는 이제 분봉상 아침에 이제 돈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슈팅을 좀 줬다가 살짝 떨어지고 다시 이 분봉상의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이 자리를 보고 제가 여기서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HMM 같은 경우는 일봉상의 지지 저항 라인을 두고서 기준점을 잡은 게 아니고 분봉상의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는 자리에서 매매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봉 돌파 매매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게 분봉에 적용됐을 뿐이죠. 그래서 분봉상의 이런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한 이후에 뭐 돌파할 때 시장가로 따라붙든 돌파 이후에 저처럼 조정 구간에 매수를 내서 이렇게 수익을 내든 돌파 매매 대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일봉상의 지지 저항 라인 없이 분봉상으로 분봉상 고점 자리, 분봉상에서 일정하게 저항받던 자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돌파 매매 대응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의 기준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든 분봉상의 기준점을 돌파를 하는 자리든 돌파 이후에 이렇게 조정줘서 여기서 조정 구간에 매수를 했다고 눌림목 매매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눌림목 매매는 뭐냐? 제가 대우조선해양 매매를 또 최근에 했었죠. 대우조선해양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우조선해양이 최근에 또 제가 2번 정도 매매 대응을 하면서 어제죠? 예, 어제는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이렇게 잘 냈었었고요. 그리고 요날 이제 장대 양봉이 터지는 날 눌림목 매매 대응을 하면서 또 수익을 냈어요. 자, 이날도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조선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오는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대장주로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장주로 판단을 하고 대응을 좀 했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일봉상에 이날 이제 상승이 나올 때 뭐 지지 저항으로 삼을 만한 자리는 사실 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윗구간에서 매매 대응하기에는 이제 상승의 폭을 수익권으로 가져가는 이 자리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 대응하는 거는 조금 애매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요 정도 중간 구간에서 이제 조정 구간 놀림목 자리를 줄 때 대응을 해서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자, 이날 2월 22일이니까 그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날이죠. 자, 요 날인데, 자,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고요. 자, 요 날 보면은, 아침서부터 이 종목도 이렇게 슈팅이 나오면서 돈이 들어왔죠. 돈이 들어온 이후에,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눌림목이 없었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눌림목을 줬죠. 그래서 제가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 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요렇게 일봉상의 어떤 지지저항 라인이 없고, 분봉상으로도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한 차례 빠졌다가 다시 재돌파하는 분봉상의 의미 있는 고점 라인, 지지저항 라인을 잡을 만한 그런 돌파 자리도 없고 그냥 슈팅이 나온 이후에 이렇게 첫 번째 조정을 주는 눌림목 자리에서 대응을 하는 매매가 눌림목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봉상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돌파 매매라든가 분봉상에 한번 고점을 찍고 아니면 의미 있는 고점 자리를 만든 이후에 그 자리를 돌파를 할 때 매매하는 분봉상 돌파 매매라든가 이런 것과는 매매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첫 번째 조정을 주는 눌림목에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낸 눌림목 매매 대응이 되는 겁니다. 자, 눌림목 매매 대응 방법은 뭐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기준점을 어떻게 잡느냐도 아주 개개인마다 이 자신의 성향에 맞게 이제 특화된 매매 원칙을 세워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뭐 11선 눌림목 매매를 대응을 하든 아니면 21선 눌림목 매매 대응을 하든 이렇게 이평선을 기준으로 대응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상승률 대비 조정 구간의 비율로 따져서 뭐 피보나치 비율로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3분할 대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2분할 대응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눌림목 매매에 대한 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매매 자체가 사실은 정답이 없습니다. 예, 본인이 스스로 통계내보고 검증해 본 이후에 가장 확률 높은 수익을 주는 매매를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서 대응을 하는 것 뿐이지, 뭐가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저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눌림목 매매를 굉장히 좋은 종목이 출현했을 때 선호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실전 매매 영상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우조선 해양은 눌림목 매매로 대응을 한 종목이죠. 자,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 대응의 차이점은 일봉상의 기준점과 분봉상의 기준점을 가지고 돌파를 했을 때 돌파 매매를 하는 것과 또 그런 기준점이 없이 슈팅이 나온 이후에 자기만의 이평선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상승 대비 조정 구간의 비율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피보나치 조정 구간 보조지표를 활용한 눌림목 매매 대응을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분명히 돌파 매매와 눌림목 매매는 다른 매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 되셔서 또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